시사인의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양대 지수 모두 1% 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시장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3대 주요 섹터, 반도체와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각 섹터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 두 분 통해서 저희가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 먼저 어제 있었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나온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우리 시장을 또 한 번 하방으로 압력을 넣었습니다. 먼저 윤혜림 대표님, 지금도 여전히 양대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후장에는 지수가 낙폭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지 혹은 추가 하락에 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뿐만 아니라 12월도 이제 추가 하락에 좀 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고환율 부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어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시행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개념은 금리 인하 가 시행이 되면 이제 뭐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돈이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되면서 좀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제 지금의 금리 인하 이제 시기에 유출된 자금이 아마도 미국이나 아니면 또 이제 가상화폐 시장으로 가게 될 거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이런 미국의 달러 강세가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는 사실 지금 안 좋은 좀 리스크들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다 뭐 5일선, 21일선 지금 굉장히 이탈을 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라면 12월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직전에 조금 저점 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환율이 지금 1,300원대를 왔다 갔다, 1,4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좀 이제 달러가 조금 더 강세를 띌 가능성을 좀 이제 보고 있어서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11월 저점이 한 2,390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력이 지금 계속해서 약해지는 만큼 뭐 정말 크게 열어둔다라고 했을 때 8월 이제 블랙 먼데이 저점 한 2,380선까지도 우리가 조금 열어놓고 추가 하락에 좀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마이갓 추가 하락이라니라고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환율이 우리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의견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재규 본부장님, 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이 참 많더라고요. 긍정적인 그렇죠. 시각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일단 저는 뭐 할만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함에 있어서 미국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미국의 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우리가 낮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선 미국 시장에 투자할 만한 명분이 굉장히 강하게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그동안은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연속 2회 진행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뭐 내수 경제가 그렇게 많이 안 좋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반증해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만 독자적으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아침에 이제 일본에서 갑자기 엔화 강세가 좀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엔 환율이 빠졌어요.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엔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미국과도 그렇고요. 일본과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의 환 시장에서의 메리트가 굉장히 반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을 매수하고 나서 조금 더 있으면 환차손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많이 어그러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의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명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안 좋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 이미 뭐 정부에서 많은 준비를 해놨다라고 하니 뭐 이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금리 인하는 맞는 거였는데 뭐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다시 한번
매도되면서 아까 전에 뭐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요 엔캐리 쪽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지만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하루만 보고서 제가 판단 짓기는 어렵겠지만 살짝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가 좀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여전히 수급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수 추가 하락에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상승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다음 주면 12월입니다. 연말이면 항상 산타랠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본부장님, 네. 12월에는 어떤 증시 일정들이 남아있고요. 또 반등을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지 또 짚어주실게요. 네, 일단 뭐 FOMC 회의가 있죠. 12월 달에 FOMC 회의가 있고 뭐 매월 나오는 거지만 미국의 CPI나 PPI 그리고 PCE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분석을 드려도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해줘야지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FOMC 회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가 12월 달에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2025년도에 몇 회 진행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정책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 자체가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수급적으로 좀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역시도 미국에서 뭐 IRA라든지 칩스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을 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채권 금리라든지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붓클로징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매매했었던 것에 대한 성과물들,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에 자금을 많이 확보해 놨다라고 했을 때 자금을 쉽게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기간들이 좀 지나고 나면 자금이 또 과대 낙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FOMC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자금이 실제로 유입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연말이라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막 집중하시면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으니까 연말에는 우리가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그 종목을 매도하시라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템포를 늦춰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FOMC 회의에서의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말이면 또 약속도 많고 참 일정도 많은데 좀 쉬엄쉬엄 천천히 좀 시장을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2월에는 FOMC가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000개가 넘는 종목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딱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금 사고 싶었던 종목들 지금 저가 매수 줍줍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아까 두 분 다 추가 하락도 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어떤 입장이실까요? 지금 다들 현금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저가 매수를 하기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저가 영역인지 알 수가 없으니 저는 충분히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12월이 우리가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뭐 휴장일도 껴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12월은 우리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수익을 내기보다는 이제 뭐 내년도에 조금 증시가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그 방향성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워밍업하는 이제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12월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계속 방송을 하면서 뭐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신흥 융장도 줄어들면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된다. 정말 이 얘기를 몇 달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국내 증시의 거래 대금이 지금 연초에 한 25조 원에서 지금 15조 원으로 약 4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는 뜻이 그만큼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 약해지고 이제 시장의 신뢰도도 지금 하락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용 잔고가 줄어든 것도 이제 앞으로 좀 회복세를 보여주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는 투자자들이 좀
좀 많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국내 증시의 큰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해서 이제 빠져나가고 있고, 그나마 이제 증시를 이제 뒷받침해줬던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이제 해외 주식과 가상화폐로 조금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체력이 계속 약해지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주도 섹터나 이런 주도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이런 측면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뭔가 무리하게 수익을 내려다가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 계좌 손실이 더 커지는 폭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매수보다는 이제 관망하는 장세로 12월을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2월 한 달은 좀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가 국내 주요 섹터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대장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전장에 53,000원대까지 한번 찍고 나서 지금은 약간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SK하이닉스는 빠르게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면서 1% 가깝게 지금 상승폭을 키우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최근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두 종목 중에서 더 좋게 보시는 종목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약간 한숨을 또 쉬신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반도체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하이닉스가 지금 반등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가 좀 더 빠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살짝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뭐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말부터 계속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어쨌든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우리가 기대했었던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될 뿐이지 새로운 것들이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만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국내 증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우리 시장이 좀 둔화되고 약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과연 여기서 더 밀릴까라고 한다면 전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좀 답변이 애매할 수가 있는데 반도체 중에서는 SK하이닉스,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증시라고 봤을 때는 전 그래도 삼성전자가 하반 경직은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BPS가 2024년도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6,0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포워드 내년 BPS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6만 원이 넘게 나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평균치를 계산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어쨌든 과대 낙폭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삼성전자 위기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파운드리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HBM 쪽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뭐 과거에 우리가 이제 레거시 쪽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계속해서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3분기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00조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일단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대한민국 증시에 자금이 들어올 만한 여건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하반 경직은 더 강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반도체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반도체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해보고 싶다, 혹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SK하이닉스도 좋은데 나는 이제 반도체는 살짝 보수적이야. 반도체가 오늘 뭐 최근에도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 좋죠.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 쪽은 살짝 이제 변동성이 약해지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나는 반도체는 좀 이따가 볼래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는데 이 매도가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그래도 좀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북클로징 이후에 자금이 많아진 사람들은, 자금이 많아진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과대 낙폭한 우량주들을 매수하거든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삼성전자 좀 길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지금 먼저 반등세에 나섰는데요. 그래도 삼성전자 하반 경직성은 상대적으로 강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쉽게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등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CDMO 기업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전장에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현재는 아쉽게 좀 하락 전환한 상태인데요. CDMO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추세적으로 좀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윤혜림 대표님, 이번 달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 많이 내렸잖아요. 연말에는 좀 반등 기대해봐도 될까요? 우리가 이제 12월에 너무 예기치 못하게 맞아서 아마 제약바이오를 이제 내년 주도 섹터로 생각을 하고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은 지났으니 빠르면 12월 그래도 1월에는 다시 좀 좋은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약바이오의 조정의 빌미를 줬던 게 이제 미 국채 금리였었는데 이제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게 가장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트럼프 트레이드도 어느 정도 소강 상태니까 이제 그럼 이제 12월에는 과연 증시에 조금 어느 섹터로 우리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뭐 메인인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아직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부족하니 저는 이제 그 대체를 좀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관세 정책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롭고 또 연말 연초 이 생물보안법과 그리고 학회 이벤트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빠르면 12월 그리고 늦어도 1월에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다시 한번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지금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전히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의 테마 장세와 다른 게 뭐 유한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 신약으로 FDA를 뚫었고 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이제 플랫폼 기업의 이제 글로벌 성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잠시 쉬어가는 단계이지만 내년에는 다시 한번 좀 금리가 진정세로 접어든다면 충분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전과 다르게 좀 접근을 해본다면 우리가 크게 말했던 알보리펩 같은 경우들은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은 약간 좀 차트가 훼손이 되면서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본다면 뭐 CMO, CDMO 관련주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견조하게 지금 좀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고 어제 금리 인하 소식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 위주로 충분히 관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코스닥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는 데는 또 2차 전지 종목들의 급락이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올랐던 에코프로 BM도 어제 상승분을 그대로 다 반납을 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올해 내내 전기차 캐즘 현상이 2차 전지 주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좀 내년까지는 2차 전지 주가 부진이 좀 이어질까요? 최근에 그래도 외국인이 저가 매수세는 보이긴 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어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시장에서 많이 어제 2차 전지도 반등이 나왔고요. 제약바이오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달에 FOMC에서 그 흐름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IRA 법안을 뭐 폐지하겠다, 축소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 저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이제 독자적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오늘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빠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추세 자체가 꺾인 건 아닙니다.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전 2차 전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내 2차 전지가 어려웠고 좀 반등이 나올 듯 싶었는데 또 한 번 안 좋은 악재들을 맞으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매도하기도 좀 어렵고요. 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저는 보유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의 큰 틀에서 대한민국 증시에 자금이 들어올 만한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2차 전지가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국 쪽에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잘하고 있는 쪽 이쪽을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뭐 얼마 전에 노스볼트 파산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신다면 오늘은 지수 영향이지만 우상향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는 시장 하락 대비 잘 버티고 있는 섹터들 투자 전략 짧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AI 랠리에 의료 AI와 또 AI 소프트웨어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어느 쪽을 좋게 보고 계실까요? 뭐 둘 다 좋은데 저는 소프트웨어를 더 보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저는 좀 잘 버티는 종목들을 보는 편인데 오늘도 좀 AI 소프트웨어가 좀 잘 버티는 편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지금 단연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대형주 네이버를 필두로 지금 이스트소프트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 소프트웨어 AI 쪽도 좀 실적을 잘 찍히는 종목군들로 우리가 옥석가리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인데 이제 이 유튜버 보겸TV가 원래 구독자가 500만에서 최근 1,500만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했었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영상을 조금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다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좀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 이스트소프트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으면서 확실히 좀 이스트소프트는 이제 대장주의 역할을 함으로써 내년에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둘 다 보셔야 되지만 소프트웨어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스트소프트, 오늘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종목에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터주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또 한 번 인적 리스크에 노출이 됐습니다.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다들 아시죠? 이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방향성의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됐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엔터주는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이런 인적 리스크, 특히나 또 최근에 정우성 배우의 또 사생활 논란도 불거지면서 네.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엔터주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요?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는 저는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뉴진스 사태라든지 뭐 정우성 씨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SM이나 JYP 엔터나 다른 엔터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에는 조금만 안 좋은 내용이 나와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섹터가 바로 엔터 쪽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2024년도보다 2025년도, 6년도 계속해서 실적적인 부분들의 메리트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도 컴백을 한다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 매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도 눌림이 나올 때마다 매수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방산주도 일부 종목들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주항공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LK 사명이 25%대 급등세 보이고 있고 나노팀이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우주경제 규모가 2035년에는 1조 넘는 규모로 성장한다고 해요. 우주항공주 지금 남은 5장에도 공략 가능할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시장의 관심도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있지만 미국에서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어쨌든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섹터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의 국방부 산하에 있는 다르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우주항공 쪽에 대한 우주 방산 항공 쪽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강하게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다가 결국에는 민간 사업 쪽으로 지금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눌림이 나오면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방산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주항공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참 많은 이슈들을 다뤄봤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